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제품들로 소비자들을 잡아두는 락인 효과들이 하나둘씩 시작되고 생태계 구축 차근차근 해 나아가면 이게 또 소비자들끼리 또 좋은 전파가 되어서 갤럭시 버즈의 점유율도 늘어나는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저는 기존에 무선 이어폰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저 같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핸드폰은 갤럭시를 쓰지만 에어팟을 쓰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 네,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에어팟 프로는 2020년 1월쯤에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2년 반 정도 잘 써오고 있네요. 그리고 다른 하나, 소니의 WF-1000X Mark4입니다. 이거는 사실 원래는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소니 코리아에서 연락이 와서 광고 때문에 한 달 동안 대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고를 떠나서 음질이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원래 쓰고 있던 에어팟 프로는 상대가 안 돼. 그래서 광고 찍고 반납한 다음에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버즈 2 프로가 출시를 했죠. 삼성이 생각보다 음향기기들을 잘 만들거든요. 2016년에 권오현 부회장님 직속 전장 사업팀 꾸린 다음에 국내 최대 규모인 9조 3천억 원으로 하만을 인수했고요. 지금 그래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오디오 브랜드들만 해도 JBL, AKG, 하만 카돈, 마크 레빈스, 렉시콘,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어쨌든 전장 사업이 주이기 때문에 갤럭시 버즈 시리즈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어려웠겠지만 적어도 각 오디오 브랜드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정도는 흡수를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갤럭시 버즈 시리즈들도 출시될 때마다 나름대로 호평을 받고 있어요. 물론 갤럭시 버즈라는 웰메이드 제품군들 나오기 이전에 기어 아이콘이라는 디딤돌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써보면서 오랜만에 쓰는 갤럭시 버즈라서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워낙에 무선 이어폰 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소니의 WF-1000X Mark4를 쓰고 있기도 했고, 에어팟 프로의 경우 이거 케이스 벗겨야 되겠다. 에어팟 프로의 경우 이제 에어팟 프로 2세대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갤럭시 버즈 2 프로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가 궁금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중저음 위주의 세팅으로 된 에어팟 프로 대비 고음역대에서의 해상도가 굉장히 좋았고, 제가 또 밴드 출신이다 보니까 밴드 음악을 좋아하고 많이 듣는데 각 세션들의 소리가 오롯이 들린다는 점에서 오랜만에 합주를 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에어팟 프로로 노래를 들으면 전체적으로 중저음에 치중된 나머지 먹먹하고 답답한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또 개인 호불호의 영역이지만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는 베이스에 치중한 나머지 부분에서 손해를 넣는 느낌? 그런데 갤럭시 버즈 2 프로 같은 경우 이번에 슬로건인 사운드가 보인다 라는 말이 확 와닿을 정도로 각 음역대마다 각 세션마다 그리고 보컬의 사운드가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귀로 박히는 느낌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사실 밴드 음악 외에도 제가 요즘 많이 듣는 프로미스9, 우주소녀, 노기자카 46 굉장히 좋았어요. 여성 보컬들의 고음역대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들려서 이거는 밴드 음악 말고도 걸그룹 노래 듣기에도 갤럭시 버즈 2 프로 좋구나, 이거 나 같은 오다쿠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어폰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니의 WF-1000X Mark4랑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유닛 크기에서부터 느껴질 수 있겠지만 소니는 솔직히 넘사벽입니다. 유닛 크기 자체가 너무 커.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제가 예전에 쓰던 서피스 헤드폰 2와 같은 느낌의 노캔 성능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WF-1000X Mark4 끼다가 에어팟 프로나 갤럭시 버즈 2 프로 끼면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 되고 있는 게 맞나? 생각이 들 정도로 소니 쪽이 훌륭했습니다. 음질도 소니 쪽이 더 좋다고는 느껴졌어요. 워크맨부터 시작한 소니의 오디오 헤리티지는 세계 최정상급이죠. WF-1000X Mark4는 이 라인업대, 이 가격대에서 독보적으로 LDAC 코덱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WF-1000X Mark4의 최대 단점은 크기와 무게입니다. 에어팟 프로와 갤럭시 버즈 2 프로가 유닛당 5.4g, 5.5g으로 귀에 착용했을 때 크게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반면에 지금 보시면은 양옆으로 그다지 프랑켄슈타인 같고 그러진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팟 프로의 착용감도 괜찮았고 갤럭시 버즈 2 프로의 착용감도 괜찮았거든요. 착용감 자체로만 따지면 갤럭시 버즈 2 프로 쪽이 더 좋긴 해. 더 편한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1000X Mark4는 지금 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보일지 모르겠어. 굉장히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7.3g으로 무게감도 확실히 느껴져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미관상으로만 보기 안 좋은 게 아니라 저는 매일 밤 항상 한강을 달리는데 운동을 하거나 러닝을 할 때에도 이게 약간 떨어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불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 갤럭시 버즈 2 프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5g으로 무게에 있어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형태 또한 콩나물 형태가 아니라 강낭콩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귀에 딱 맞게 결착돼서 달리는 도중에서도 뭔가 벗겨지거나 뭐 이렇게
툭 쳤을 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확실한 강점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음질과 노캔에 있어서는 소니의 WF-1000X Mark4가 가장 독보적으로 좋았고, 각 음역대를 선명하게 듣는 쪽으로는 갤럭시 버즈 2 프로가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갤럭시 생태계를 통해서 갤럭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북을 쓰고 있다면 기기간 전환도 타사 이어폰 대비 훨씬 자연스럽고 애플의 그것을 오마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쓰기 편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갤럭시 버즈 2 프로는 전작이었던 갤럭시 버즈 프로보다 유닛 크기도 15% 정도 작아졌고, 유닛 배터리는 61mAh로 전작과 동일하지만 케이스 배터리의 용량은 515mAh로 늘어난 점, 그러면서도 기존 갤럭시 버즈 시리즈들의 케이스와 동일한 사이즈와 모양으로 지금까지 굉장히 호평을 받아왔던 갤럭시 버즈 케이스들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이 갤럭시 버즈 노선을 제대로 잡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티드 도넛 케이스 같은 거 보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갤럭시 버즈가 콜라보 마케팅에 조금 재미를 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갤럭시 버즈 2 프로로 통화 녹음 중이고요. 지금 제 앞에는 버스가 엔진 공회전 하고 있고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들릴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보세요. 지금은 에어팟 프로입니다. 옆이나 동일하게 버스 공회전이 돌고 있고, 지금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사람들은 많이 지나가고 있고, 차도 얼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홍대, 그냥 그 시끄러운 홍대 거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소니의 WF-1000X Mark4로 통화 중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앞에 버스 공회전 돌고 있고요. 지금 바람이 꽤 부는데 어떤 식으로 녹음이 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소니의 WF-1000X Mark4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애플의 에어팟 프로와 소니의 WF-1000X Mark4를 기존에 사용해오던 유저 입장에서 갤럭시 버즈 2 프로를 사용해봤을 때 느꼈던 후기를 말씀드려봤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갤럭시 스마트폰 유저들은 1픽으로 삼아도 문제없을 만큼 웰메이드로 출시된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다만 삼성 제품에서 프로 네이밍이 붙은 제품인 만큼 가격이 27만 9천 원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라는 생각은 그다지 들지 않아요. 물론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는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음향에 그다지 관심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에어팟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판매율도 그렇죠. 그래서 에어팟 쪽 파일을 뺏어오기에는 이 가격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였습니다. 아무리 갤럭시 유저라고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라 작업용으로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팟 프로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에어팟 프로 2세대 대기 타고 있긴 해요. 또 크기와 무게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많긴 하지만 압도적인 음질과 노캔 성능 때문이라도 진심으로 음악을 듣고 싶을 때에는 WF-1000X Mark4의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 갤럭시 탭도 있다, 갤럭시 북도 있다, 나 완전 갤럭시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갤럭시 생태계를 완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좋은 제품들로 소비자들을 잡아두는 락인 효과들이 하나둘씩 시작되고 생태계 구축 차근차근 해 나아가면 이게 또 소비자들끼리 또 좋은 전파가 되어서 갤럭시 버즈의 점유율도 늘어나는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슈퍼 땡스 버튼을 통해서 시나스 채널 후원도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갤럭시 버즈 2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당시 권오현 부회장님 직속 2016년에 권오현 부회장님 직속 전장 사업 2016년에 권오현 부회장님 직속 전장 사업 2016년에 권오현 부회장님 직속 전장 사업팀 꾸린 다음에